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빌딩을 투자하실 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을 매입해야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종의 MBTI를 준비했어요. 상업용 부동산에 특화된 MBTI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성향 파악하시고 어떤 건물이 나에게 잘 맞겠구나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은 2편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편, 이번 편에서는 MBTI 각 항목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점수를 어떻게 취합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걸 한번 싹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Commercial Real Estate MBTI를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 일명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테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혈액형별로 서로를 판단을 했죠. A형이면 소심하고, B형이면 나쁜 남자고, AB형은 라든가 천재든가 바보고, O형은 다 사교적이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16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BTI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을 이제 부동산에 대입을 해서 내 성격과 성향은 어떤 걸까 한번 확인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처음에, 물론 첫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이제 동의를 하면은 동의 쪽으로 쭉 하시면 되고, 비동인데 아주 비동이다 하면 밑에 가장 큰 동그라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적이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 사실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 주거용도 가능하긴 한데 주로 이제 상가로 치죠. 그래서 오피스텔, 상가, 빌딩, 토지, 오피스도 있기는 한데 같이 들어가고요. 2022년 안에 투자 계획이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질문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하는 편이다. 아파트 제외예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는 거나 신문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아파트 주거용이에요. 가계부채가 어떻게 됐고, 전세대출이 어떻게 됐고, LTV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거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업용을 들으시는 경우가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 상업용 정보가 나오긴 하거든요. 상업용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주로 정말 대형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다루는 A급 빌딩이라고 하는데, 몇 천억짜리 빌딩들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테헤란로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종로에 있는 큰 건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중소형 아니면 강남 이런 노년에 있는 건물들이랑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질문이 똑같아요. 정보를 전달 및 피드백해주는 지인 또는 컨설턴트가 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 시장에 있는 정보를 들으시려면은 빌딩 중개 법인이나 빌딩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고, 꼭 그런 중개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마다 어떠한 모임이나 이러한 미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끼리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네트워킹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도 교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인 또는 컨설턴트가 있냐,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에게 이거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에 투자하기 선호하는 편이다. 많은 분들이 건물 매입 희망을 하시면서 의뢰 두실 때는 주로 본인들이 이제 잘 아는 지역을 많이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주로 사실은 해당 지역의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수는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입소문이라는 게 타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작게는 서울, 그리고 크게는 수도권까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도 있고요. 개발이 활발하게 돼서 앞으로 집가 상승이 아주 높아질 곳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집가 상승은 크게 없는데 수익률이 또 높은 곳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흔치 않고 대부분이 다딩 같은 부동산 빌딩 중개 법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익숙한 곳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당연히 동의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러면은 조금 내가 모르는 것도 컨설팅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동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곳이 아니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투자 의향이 있다. 이건 당연하긴 할 텐데
조금 더 있다가 밑에 내려가게 보시게 되면은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냐 비동의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은 최저 이 정도는 되어야 투자 타당성이 된다고 본다 하는 것들이 0에서 1%에서부터 4% 이상까지 있으니까 강남만 보시는 분들은 3% 이상 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다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트렌지 상권지 선호도. 등락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잘 될 때는 정말 호가가 잘 치는 곳이죠. 그리고 오피스 상권지 선호도. 오피스는 상가나 주거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상권지 선호도. 옆에 다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 구모동, 잠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따지자면 논현동도 포함이 되기는 하죠. 주거 상권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빌라촌 위주로 많이 있는 곳인지, 원룸촌이나 고시텔이나 고시원 등이 많은 곳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피스는 당연히 삼성역, 역삼역, 여의도 같은 곳이 있는 거고요. 종로도 포함이 되겠죠. 트렌디 상권지 같은 경우에는 신사, 강남, 신촌, 뭐 홍대 이런 곳을 뜻하는 겁니다. 이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 이제 차후에 시세 차익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임대 수익률 상관없고 무조건 시세 차익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축으로 투자 시 선호도, 그러니까 내가 신축을 진행했을 때의 선호도입니다. 나는 자신 있다, 명도도 다 할 줄 알고 매실하고서 철거한 다음에 신축할 때도 다 할 줄 알고 건축사도 알고 있고,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리고 현금 보유량도 좀 높아서 나는 충분히 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축 선호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현 상태 유지 시 선호도. 매입 상태 그대로,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신축된 거면 좋겠죠. 아무래도 신축된 거 매입하는 케이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신축된 거를 내가 그냥 꾸준히 유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 전 질문처럼 신축으로 그냥 내가 할 거다, 시세 차익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투자를 한다면 직영 또는 사옥 등 직접 운영할 곳을 찾는 편이다. 여기서는 직영 또는 사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가게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뭐 의류 업체들이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산업의 업체들이 있다 싶으신 경우에는 직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마지막으로 내가 살 거다. 주로 건물주분들은 옥상 그 맨 위에 층이 많이 사시죠. 내가 살 곳, 적어도 내가 거기에 머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 좀 전략과 자신감도 같이 필요해요. 신축하는 것 이상으로 건물을 뭐 유지 보수할 수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층 사용하지 않고 4층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2층부터 4층까지는 내가 운영을 하고 1층은 내가 임대를 주고 지하 임대를 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핸들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감안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질문 당연히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싶다. 개인과 법인,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세금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으로 했을 때랑 법인으로 했을 때랑 뭐 시세 차익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법인이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신다면은 여기를 뭐 본인 선택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레버리지의 활용보다는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원래 상업용 부동산은 주로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데, 레버리지의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고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출이 좀 높다 보면, 대출이 높으면 내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내 돈으로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가져가고 싶다.
0에서부터 90까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현금 자산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전략이 달라져요. 제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전략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 전략에서도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사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금액이 많으면은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를 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큰 게 하나가 좋은 게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해지도 시킬 수 있고 분산 투자의 개념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적어주시면은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주식 같은 거지만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편이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공격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맞게 해주시면 되고, 자, 안정적인 상권보다는 신도시, 재개발 등 새로운 상권에 관심이 많다. 거의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은 사실은 삐끗하면 상권지가 활성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본인 성향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에 최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을 자유롭게 쓰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받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상세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로 이미지 파일 올려 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서 상세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결과를 좀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메일로 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이미지 파일 다운받으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찍든 스캔을 하시든 편한 방법으로 다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항목별마다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